원병기 교수님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에 계시고요. 오늘 EOC 라이프스타일 인터뷰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의 관심 분야는 현대 정치와 행정, 사회복지행정, 사회적 경제, 이민 정책들입니다. 아, 오래전부터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웃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계신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의 책을 공동 번역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서 작년에는 이탈리아에서 9개월 직접 가셔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또 이탈리아에서 브루니 교수님하고 같이 함께 연구 활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렸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먼저 교수님께서 언제부터 이효씨를 알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한 2008년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포콜라리나로 현재 일본 나가사키 센터에서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제 친누님, 문원주 마리아께서 브루니 교수님의 1999년 이제 이탈리아 원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2002년에 로나 골드 교수가 영어로 번역한 책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호시 공부를 한번 해보라라고 이제 권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신고전파 경제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재정 분석을 하는 미국 박사였죠. 그래서 이옷이 그 책을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한 동시에 계속 한번 파봐야 되겠다. 이거 정말 한번 계속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상당히 오래전에 이효씨를 알게 되셨네요. 예. 이효씨를 공동 번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책을 번역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예. 그 브루니 교수께서 2007년에 이탈리아 원서죠. 라페리타 델 알트로. 그러니까 이제 타인의 상처라는 책을 이제 내셨는데, 그것을 이제 강영선 박사님, 최석준 선생님, 그다음 허문경 교수를 위시해서 저를 포함해서 9명이 한 2년 반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일종의 편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꽃무늬따스 이코노미, 모두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은 이제 EOC의 기본 원리라든지 기존의 이제 그 자본주의 경제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설명한 책이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경제계에서 우리 EOC를 은근히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알고도 이렇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데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이 책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이제 서서히 읽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EOC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실제 논문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활동가나 또는 그 저서들이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네. 매우 고무적인, 네, 예.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네요. 다행입니다. 이웃시를 오래전부터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작년에는 9개월 동안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이탈리아에서는 어디에서 어떤 연구 활동을 하셨는지요? 예, 저 브루니 교수가 현재 재직하고 계신 데가 이제 로마의 룸사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 룸사 대학에 이제 초빙 학자로 이제 있다가 왔는데요. 로마에 있는 동안에 룸사 대학의 이제 석박사 과정 학생들, 그다음에 브루니 교수와 함께 그 공동 연구를 하는 여러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3번 했고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 현황을 소개해 준다든지 또는 EOC의 이제 뿌리가 되는 이제 이탈리아 시민 경제학의 창시자, 대표자라 할 수 있는 안토니오 제노베스의 이론을 이 경제 모델로, 수학적인 모델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화시킨 이 수리 모형을 발표를 하고 그것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네, 네. 저도 소피아 대학에서 그 안토니오 제노베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오스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예. 학자인 것 같습니다. 브루니 교수님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떤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해서 브루니 교수와는 그야말로 학문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둘 다 서로 바쁘고 또 조심했습니다.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막상 학문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좀 조심스럽게 식사하는 그런 기회밖에 없었습니다. 음, 이태리까지 갔는데 좀 와인도 많이 먹으면서 좀 진하게 이렇게 친구의 어떤 정을 나누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안토니오 제노베치의 이론을 일반화하는 그 수립 모형을 지금 더욱더 정교하게 논문으로 지금 그렇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은 공동 학술지에 국제 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원고를 주고받으면서 지금 수정 보완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EOC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후속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준범 박사라고 계십니다. 그 이분에게 제 그 원고를 보여드리면서 이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즉 제노베스의 그 이론을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인문학적 이 이론을 수리 모형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그것을 다시 컴퓨터로 검증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네, 브루니 교수님께서 올해 아마 9월인가요? 한국을 방문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다 함께 와인도 함께 마실 수 있으면.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이탈리아에서 9개월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아, 뭐 여러 가지 그런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점들이 좀 인상이 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번에 저의 이탈리아 방문의 그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옷의 뿌리 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문적인 어떤 뿌리 찾기도 필요하지만 영성적인 뿌리 찾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라스카트에 있는 포콜라레 국제본부, 그다음에 로피아노 소도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소피아 대학, 그다음에 카스텔 간돌포의 마리아폴리 센터 이런 데를 순서대로 좀 전부 다 방문하고 또 나름 진지하게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끼아르 루빅, 그다음에 그 포콜라리니들의 그 삶, 그리고 그들의 열정 이런 것을 정말 피부로 정말 현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저로서는 가장 인상 깊었고 또 보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아무래도 그 타국이고 그 타지에서 생활하시는 게 어려운 점들도 있으셨을 텐데 혹시 좀 어려운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나누어 줄 수 있으세요? 예, 뭐 우리 강영 선생님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이탈리아가 그 이민 정책, 체류 정책이 굉장히 완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9개월을 그나마도 계속 1년이 아니고 9개월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계속 이탈리아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옮겨야 되기 때문에 중간 9개월을 저 3개월을 이제 미국하고 브라질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뭐 반, 그 다이반 타이반으로 그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막상 이제 그 상황을 이제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또 나름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시카고 인근에 6월 말경에 그 미드웨스트 중서부 마리아폴리가 개최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참석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EOC 현황을 또 거기 있는 학자들하고 세미나를 통해서 또 듣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한국의 EOC 또는 이태리의 EOC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생각하게 봤고요. 그다음에 브라질은 이제 그 EOC의 탄생지 아니겠습니까? 그 EOC 촉발의 계기가 된 그 상파울루의 그 모룸비, 특히 그 중에 이제 그 우리가 파벨라스라고 하는 그 빈민굴 지역에 가봤습니다. 물론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만은 그 입구에서 그 바로 길 건너 그야말로 초호화의 최고급 그 거리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그 빈민촌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 현지의 빈부격차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현지인들의 인식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기회를 가지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또 나름의 어떤 그런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그 나름 또 뜻깊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브라질, 미국 굉장히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저 예. 대단하십니다, 교수님. 저희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이탈리아에 가셨을 때 이게 이오시 뿌리 찾기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혹시 이오시의 뿌리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그런 뿌리를 나름대로 찾아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간단하게 정리하면 뭐 이런 식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오시의 이제 최초의 뿌리는,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즉,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 네. 가치 있는 삶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굿맨이 배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친구에게 먼저 선의를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했지요. 음, 이것이 이제 한 1500년 가까이 이제 중세에서 거의 이제 잊혀져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13세기로 가면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음, 이 철학자의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선한 삶, 이것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그리스도교 신앙, 즉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형태로 이제 승화됩니다. 일종의 이제 개인의 그 철학자의 한 사상이 보편적 신학으로 이제 승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제 14세기로 넘어갑니다. 14세기로 가면 이제 우리 보통 이제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르네상스는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의 르네상스, 이건 굉장히 인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음, 바로 그 앞에 한 50년에서 100년 정도 앞에 초기 르네상스가 있습니다. 이 초기 르네상스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지금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님의 조상이라 볼 수 있는데요. 레오나르도 브루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레오나르도 브루니를 위시한 소위 말하는 시민 인본주의자들이 그때 크게 활동을 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 피렌체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이러한 승화된 그 철학자의 삶 또는 어떤 그 고귀한 그런 삶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지역 사회적인 개념, 즉 공간적 개념이 이제 추가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게 다시 또 18세기로 넘어갑니다. 18세기로 넘어가면 소위 말해서 이탈리아 계몽주의가 나타나죠. 이 계몽주의의 이제 그 바로 이제 주역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로 안토니오 제노베치인데요. 이 양반은 이제 시민 경제학을 단순히 어떤 인문학의 어떤 그런 사상에서 이 그 당시에 이제 보편 진리로, 지금도 물리학에서 가장 최고의 진리로 쓰는 게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입니다. 중력 법칙이죠. 이 중력 법칙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민 경제의 바로 그 실천, 삶의 실천이 사실은 같은 거다. 완전히 원리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18세기 이 이탈리아 계몽주의를 이끌어간 그곳이 바로 나폴리가 되거든요. 바로 여기서 바로 상업 활동, 그리고 이제 그 기업가의 활동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EOC 기업가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한 2000년 가까운 2000 이상의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1991년 끼아라 루빅의 EOC로 이제 재탄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철학적인 사상 또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어떤 내용이 이 포콜라레의 바로 EOC 활동이라고 하는 바로 국제화되고 사업화된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몸으로 실천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모습으로 다시 또 재탄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EOC가 굉장히 한 5개 내지 6개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승화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으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교수님 완전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이오스의 역사 또 뿌리를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잘 이해가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궁금했던 근황을 이제서야 자세히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컴퓨터를 검증한다는 그 작업이 되게 흥미로운데, 이거는 예, 그러면은 예. 언제쯤 저희가 혹시 이렇게 좀 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예, 지금 일단 지금 그 이준범 박사님께서 그게 사실은 그 물리학의 그 분자 구조를 설명하는 그 프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물리학의 그 분자가
그야말로 사람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모두 완전히 중립적인 상태에서 이게 어떤 조건을 주면 이게 서로 막 엉키다가 또는 흩어지다가 이런 그 군집 현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분자의 물리학적 그 운동에다가 그런 뉴턴의 그 중력 법칙, 즉 두 물체의 중력이 서로 마주치면서 당기는 힘이 생기고, 그다음에 두 물체의 거리의 제곱에 의해서 반비례로 오히려 더 힘이 분산된다라는 그것을 직접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그 중립적인 그 분자 구조에다가요. 그랬더니 이게 막 움직여요, 실제로. 움직이면서 그 가까이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인력, 즉 어떤 그 친구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능력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다른 말로 우리 EOC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노력들, 그것을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요소와 관계없는 완전히 어떤 그런 중립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게 실제로 만들어진다. 이게 만들어진다면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완성이 되면 물론 브루니 교수께서 됐다. 이만하면 더 이상 할 거 없겠다. 일단 발표해도 되겠다 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이준범 박사님을 여기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의 시뮬레이션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